상법 개정 얘기를 해볼 건데, 상법 개정 얘기를 할 때 재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선진국에는 없는 상법. 거짓말이에요. 개소리고, 실제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70조 원을 날릴 뻔했어요.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머스크가 74조 원에 달하는 스톡 옵션을 부여를 받았어요. 그 이사회 승인을 했겠지. 근데 테슬라 9주를 가진 개인 투자자가 머스크가 보상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한 거야. 근데 법원에서 테슬라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에는 독립적이지 않아서 이사회에서 한 결정은 부당하다 인정을 한 거예요. 테슬라 이사회 구성을 한번 봅시다. 본인이 있고요. 요 제임스 머독이라는 애가 있어요. 폭스뉴스 아들이에요. 머스크 절친입니다. 자, 킴벌 머스크 동생이야. 제이비 스트로벨 공동 창업자였어요. 그럼 머스크 최측 근원이야. 그렇죠? 조 게비아 이 사람이 에어비앤비 창업자인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머스크 절친이야. 자, 그러면 이사회가 8명인데 본인을 포함해서 5명이 절친 아니면 측근 아니면 동생이야. 그렇다면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이사회라면 5명은 무조건 찬성할 거 아니. 논쟁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상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테슬라의 이사회가 머스크를 적절히 감독을 못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머스크가 어떻게 했냐? 주주총회를 했어. 이제 이사회 결정을 안 받아들이니까 법원에서 그러면 주주총회를 한 거야. 그럼 내가 이만큼의 그 스톡옵션을 받아도 되는지 주주들한테 물어보겠다. 그래서 개인 주주가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어요.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됐어.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그 결과를 다시 법원에 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법원에서 또 안 된다 그랬어. 저것도 안 된대. 왜 안 된다 그랬냐?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최초에 너가 이사회를 통과를 시킬 때 발생했던 그 절차적 결함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그 절차적 결함이란 뭐냐? 네가 왜 74조 원이나 되는 스톡옵션을 받아야 되는지 너는 주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네 거수기들 사이에 통과를 시켰다 라고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델라웨어 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미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저 말은 만장일치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절차의 흠결을 만들지 말아서 소송을 할 건덕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 만약에 머스크가 처음부터 주주 서한 다 보내. 나는 앞으로 테슬라 이렇게 운영할 거 이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 내 스톡 옵션이 주가와 연동돼서 지급이 되게끔 이제 해주십시오. 설명을 안 하고 대신에 자기의 명성에 기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솔직히 주주총회까지 했으면 저거는 법원에서 건드리지 말았어야 된다 정도로 나는 생각을. 왜냐면은 그 회사의 운영 방침은 사실 주총에서 정하는 거지 법원에서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총까지 갔으면 이제 법원에서 인정해줄 법도 한데 법원의 판단은 그거였지. 아니 그래서 네가 74조 원의 스톡옵션을 받는 게 소송된 얘한테까지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너는 설득을 못 시킨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통과시켜줄 수 없다. 되게 오소독스해 보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주의 이익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게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법원도 너무 오소독스한 것 같고 머스크도 이러면 약간 너무 짜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구 얘기를 들어줘야 되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건 뭐죠? 라는 거를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1점 몇 프로 갖고 있는 재벌 경영진 그냥 왕이고 주총이든 이사회든 그냥 거수기잖아. 그 법원에도 다 걔네 편만 들어주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자본주의야. 그냥 봉건주의 아니.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거야. 그러니까 너가 주총에도 통과가 됐다는 이유로 내 판결을 수정할 수는 없고 너는 일단 그 스톡옵션 안 받겠다라고 한 다음에 새로운 스톡옵션안을 내서 주주를 새로 설득하라고 법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단 너네 회사 본사는 델라웨어에 있고 나는 네 74조 스톡옵션은 무효라고 나는 판결했으니까 너는 일단 법을 준수해. 억울하면 새로 스톡옵션안 제시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설명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시 해오라는 거지. 미국에서도 이렇게 답답한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머스크한테도 일어납니다. 미국이야. 자본주의의 최정점이야. 자본주의의 최정점인 나라인 미국에서도 이렇게 답답한 일이 심지어 세계 최고의 부자한테도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이런 일 정도는 일어나야 사업하기 힘들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모자 회사 동시 상장하고 뭐 주당 증자하고 뭐 상장하기 전에 그냥 주주간 계약서 몰래 써가지고 4천억 땡겨 처먹고 근데도 방시혁이 수사를 받고 소환 조사를 받았던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무슨 자본주의야? 그냥 봉건 영주 몇 명에서 나눠 먹는 거지. 그러니까 국장을 누가 해? 자본주의의 천국, 자유의 천국. 미국에서 왜 저렇게 답답한 일이 일어나나요? 주주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기준으로 해서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기조가 존재하니까 미국은 같은 보통주를 들고 있으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최소한 비례적으로는 이익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한국은 1. 몇 프로 갖고 있는 대주주 외 나머지는 그냥 없는 주주 취급을 하잖아. 이상하잖아요.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재계에서 미국의 회사법에는 주주 충실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해. 거짓말이에요. 내가 늘 이럴 때마다 하는 소리 있지. 죄가 없어도 구속을 시켜야 되고 사형을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너무 많이 봐줘. 봐봐. 미국의 모범회사법.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결과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 심지어 전세계 회사법의 최첨단이라는 델라웨어 회사법.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 써있잖아. 뭘 미국 법에 저런 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을 안 할 거면은 이런 걸 만들어야 돼. 몇 대 재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순번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감옥을 보내야 돼요. 순차적으로 한 몇 년씩 들어가 나오고 시키는 거야. 만약에 내 차례가 돌아왔어. 내가 그걸 피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시키는 걸 해야지. 가령 뭐 자사주 10조 원 이상 매입 후 소각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본사를 경북 청송으로 30년 동안 옮기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승계를 포기하겠다 이런 대승적인 결정을 하면 걔는 그때부터는 그 로테이션에서 빠지는 거야. 이제 괜찮지 않아요? 일단 깜빵 로테이션을 먼저 돌리는 거야. 깜빵 로테이션을 먼저 돌리고 미국식으로 하면 로테이션에서 빼준다라고 하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이 새끼들은 정신을 못 차려.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미국 법에 뭐 저런 조항이 없어.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법을 개정하는 거를 막으려고 거짓말을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첫 번째 깜빵 로테이션을 돌린다. 두 번째 빠지고 싶으면 거버넌스를 개선한다. 어떻게? 아니 미국처럼 하면 돼. 아니 누가 무슨 전재산 사회 환원을 했어? 아니야 미국처럼만 하면 돼. 누가 사회 사업하래? 아니야 미국처럼만 하면 돼. 그것도 아니잖아. 무슨 1030년에 중세 프랑스 봉건 영주도 안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문어발 상장, 모자에서 동지 상장, 유상증자. 미국 기업들은 바보라서 그런 걸 안 하냐고.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국장 대기업들이 했던 짓을 하면은 그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소송으로 직행을 하는 거야. 머스크 봐봐. 74조 원을 못 받게 생겼다니까? 미국이니까 못 받은 거예요. 딴 사람 다니고 머스크야. 얼마나 훌륭한 예시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저렇게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궁금하겠지? 한국도 상법이 개정이 되면 미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상법 개정은 어려운 게 없어요. 딱 한마디야. 변경 전에는 회사였다가 변경 후에는 회사 및 주주로 바뀐 거예요. 이것만 알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기존의 문구에 주주가 포함되었을 뿐인데 이게 대체 뭐 그렇게 많이 바뀐다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궁금하겠죠? 뭐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바뀌었을 때 뭘 하면 깜빵을 가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지금부터 상법 개정이 됐을 때 못하는 짓거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상법이 개정되면 절대 못하게 되는 일 첫 번째, 이거 못해. 이거 못합니다. 상법이 개정이 되면 일단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상패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신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어집니다. 가장 악질적인 거 물적 분할 후 동시상장은 절대로 못합니다. 자, 왜 못하냐? 모회사 주주한테 불리하잖아. 저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총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저거 누구한테 좋아? 재벌을 오너가한테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못해요. 그냥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상법 위반이야. 미국은 알파벳 끝이야. 알파벳 밑에 유튜브 상장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애플 끝이야. 테슬라 끝이야. 마소가 끝이에요. 걔네가 자회사가 없을까? 계열회사가 없을까? 겁나 많아. 그리고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트 당하는 걸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재벌 대기업들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언제 자회사 상장할지 모르는 소리 내가 왜 사? 안 사. 국장 투자 왜 해요? 상법이 개정되면 절대 못하게 되는 일 두 번째, 이거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앞으로 이런 거는 묘수도 아니야. 자충수도 아니야. 미결수가 되는 겁니다. 왜 미결수가 되냐? 이거는 경영권을 가진 오너가의 딱 한 명 말고는 누구한테도 이익이 안 돼. 저게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데요? 그냥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 행위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왜냐? 주주의 이익에 반하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더 잘 지적할 수 있겠지. 왜냐?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돼 있어. 걔네만 조지면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절대 못하게 되는 일 세 번째. 이거 못하지. 지금까지는 맘대로였겠지만 앞으로는 비상장사 단계에서 주주관 계약서 저 따위로 써가지고 돈 뒤로 땡기잖아요? 그러면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다.
합니다. 진짜 이게 되게 웃긴 게 개인 간 사적 계약일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변명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주주 간 계약서를 쓸 때는 소액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래소 상장 모범 규준에. 근데 이게 법이 아니고 지침이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주 간 계약서를 개인 간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도 안 했다니까? 증권신고서 미기재 내용을, 그러니까 4천억짜리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미기재를 했는데 거래소는 방법이 없대. 그러면은 방법을 마련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입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서울구치소로 들여보낼 거야 라고 해야지만 저딴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게 뭐야? 상법 개정이 되면은 첫 번째, 모자회사 동시상장, 물적 분할로 동시상장 못하고요. 마음대로 유상증자 저렇게 못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주관계약서 증권신고서 미기재하고 자기가 뒷돈 타먹는 거 못합니다. 다 이런 짓 하면 어떻게 되냐?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 미결수 직행. 묘수 아니에요. 자충수 아니에요. 미결수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비 미결수들이 이제 상법 개정이 무척이나 싫다라는 거 진짜. 나는 여러분 보세요. 읽기도 싫어. 진짜 이 예비 미결수들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난 이거 읽기도 싫어. 먹튀 자본에 너 취약해졌다. 그냥 이게 다 나는 진짜로 왈왈 아르르 이런 걸로 들려지. 우리 예비 미결수님들은 저런 변명을 합니다. 근데 상법을 개정하면 해외 먹튀 자본이 온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외 자본들은 대부분 한국 기업의 주주총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원래 대부분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제한이나 표대결을 할 건덕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다 증거가 있어. 자, 외국인 주주의 주주 제한과 위임장 대결 사례는 6년 동안 18건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00개가 넘어요. 근데 걔네가 매년 한 번은 정기주주총회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6년 동안 정기주주총회가 6000번이 넘게 열린다는 거예요. 6000번 중에 위임장 대결이 벌어진 사례는 딱 18개밖에 없단 얘기야. 뭘 무슨 외국계 투기 자본이 들어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실제로 외국인들이 주주 제한을 하고 위임장 대결을 할 정도로 신경을 썼다. 그럼 걔네들도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3년 소버린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러분, 소버린 사태 때 SK그룹 전체 시총이 28조였는데 지금 SK그룹 전체 시총이 250조가 넘어요. 28조짜리 회사의 지주회사를 14%를 매수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랑 250조짜리 회사의 지주회사를 들어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랑은 지금은 차원이 달라. 소버린의 운용자산이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10배 이상 늘었을까? 안 늘었어요. 할 수 없어. 이제 한국은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그 투기 자본들이 표대결을 하면서까지 한국 대기업을 먹으려면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 손이 너무 많이 간다고. 할 수가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펀드는 통념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경영 참여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에요. 굳이 막 그렇게 막 매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아요. 자기네들 회계 감사 받을 때나 뭐 하지. 그리고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주총 의안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 자체에 그냥 아예 경험이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저런 걸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존나 똥꼬쇼를 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봉건 영주라서 자기네 소액주주들 농노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주총 의안 자체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재벌 오너가 왕이고 주주들이 그냥 거수기 하던 시절의 생각에만 갇혀있는. 근데 요새 주주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봉건 영주들께서 이제 한껏 몸을 낮추시고 주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저 상법 개정이라는 게 되게 별 얘기가 아니에요. 별 얘기가 아니야. 그냥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 너네가 책임을 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은 해야겠지. 그쵸? 옛날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증자해버리잖아 그냥. 인젠 설명하라는 거야. 불러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차입을 하고 증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사정 때문에 차입보다는 증자를 선택을 해야 되니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찬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원에서 야 그래도 얘네 주주들 다 부르고 설명도 충분히 하고 그렇게 주주총회 가가지고 표 대결해서도 이겼구만. 너가 네 얘기까지 꼭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절차 잘 지킨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문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상법 개정이라는 게 모든 주주들한테 만장일치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허락을
수락을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주총회가 어떻게 만장일치로 됩니까? 안 돼요. 그 대신에 51대 49로 결론이 나더라도 니들이 절차를 지켜서 하라는 거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한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판례가 싸기 전까지 소송이 많아지는 거는 불가피한 일 아니에요? 만약에 저것 때문에 법 개정을 못할 것 같으면은 법 개정 다 못하지. 법이 바뀌면 원래 판례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송 당하기 싫으면 회사가 눈치 보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잖아. 절도가 죄가 아닌 세상에서는 다 도둑질을 하겠지. 근데 절도가 죄가 되도록 법을 바꿨다고 쳐봐요. 절도가 죄가 되면 범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좀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미 선진적인 회사법을 우리보다 앞서서 갖추고 있는 외국에서도 행동주의 펀드와의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8%, 아시아에서는 13%, 유럽에서는 무려 24%가 늘어났어요.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가령 어떤 멍청한 놈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배당 늘리라고 소송해. 우리 지난주에 엔비디아 배당률 봤죠? 0.03% 배당 호소 주식이라고 얘기했죠. 누가 엔비디아에 배당 늘리라고 소송을 해? 바보예요 그 사람은. 법원에서도 안 받아주겠지. 그러니까 재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성장하는 기업인데 소액주주가 배당 안 준다고 막 소송 남발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한화그룹 같은 회사가 니콜라 같은 데 투자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 주주들이 재벌 오너들보다 더 스마트하게 투자하는 것 같지 않나? 상법 개정을 재계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상속 증여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 좋은 승계 방법을 찾느라고 주주들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한다. 높은 상속 증여세 때문에 가업 승계가 문제가 돼서 거버넌스가 나빠진대. 무슨 권리로? 이재용 아들이 삼성을 승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어요? 뭐 한 51%짜리 주제? 아니잖아. 1점 몇 프로짜리가 뭔 승계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몇몇 회사는 국민연금이 승계해야 돼요. 그런 회사도 겁나 많아. 왜 당연히 지 자식한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저 말 자체가 기업을 1점 몇 프로밖에 안 갖고 있는 오너가의 사유물로 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가업 승계라는 개념 자체를 운운한다는 것부터가 그 기업을 몇몇 안 되는 오너가의 사유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주주 전체의 재산이지 재벌 기업은 그들의 사유물이 아니라. 아니 물론 경영 능력이 뛰어난 오너가 자기 아들한테 승계하겠다. 뭐 오케이. 설명하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승계하면 내가 이렇게 승계 플랜 설명하라는 거야. 그냥 에버랜드 전환사채 같은 걸로 야바이 쳐가지고 넘기지 말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싫으니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하는 거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된 게 웃긴 거 아니야. 상속 증여세가 높기 때문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야바이를 쳐가지고 이재용한테 승계를 한 거예요, 이건희가? 말이 안 되지. 그 새끼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으니까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야바이를 친 거지.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네 자녀한테 물려주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응? 우리는 안 했어요. 나는 안 했어. 누가 했어? 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정의선 빼고 다 날아가는 건 사실이잖아. 정용진, 이재용 뭐 잘합니까? 잘 못하잖아. 지분도 조금밖에 없어. 경영도 잘 못해. 왜 그 사람들이 그 회사를 굴리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어도 구속을 해야 돼. 상법 개정은 그 어떤 반대 명도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상법 개정을 하면 미결수가 되는 행위들. 그 세 가지만 안 하면 뭐 괜찮아요. 나는 국장 나쁘지 않다고 봐. 이게 미국을 가도 사회이사는 어찌됐든지 간에 사실 그 회사랑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미국을 가도 사회이사들은 그 이제 법원에서 만족할 만큼 이 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사회이사가 있다라고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 근데 하지만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야지. 개정상법에 따르면 그런 건 하시면 안 될 텐데요. 라고 사회이사들은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법 위반이다.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불쾌해서 네가 나를 사회에서 자르겠다면 오케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당신 이거 법 위반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장도 뭐 한결 더 나은 투자처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깜빵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상법 개정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는 또 일요일에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